안녕하십니까, 김성곤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불교인가, 그리고 무엇이 불교가 아닌가라는 시리즈 강의 제5부 가운데 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5번째 강의의 제목은 정신은 뇌가 아니다입니다. 임사체험이 환각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는 여럿이 있습니다. 그레이스리 동료 의사들 중 몇몇은 임사체험을 완전히 환상이라고 하면서 임사체험에 대한 연구는 비과학적이라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연구 주제 때문에 그 연구가 과학이 되는 것은 아니죠. 정확한 관찰, 증거, 철저한 추론을 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연구가 과학적이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것이지 주제 때문에 결정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 어떤 현상이 진짜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그 현상에 대한 연구가 사회비과학이 되지는 않습니다. 비현실적으로 보여서 과학적 연구에 적합하지 않다고 거부당했다가 훗날 현실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늘에서 바위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고대로부터 내려오지만 19세기까지는 대부분의 과학자가 운석에 대한 기록을 믿을 수 없는 얘기라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만원경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운석을 관찰하다 보니까 사실 하늘에서 별이 많이 떨어지죠. 돌이. 그러니까 하늘에서 바위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진실이죠. 그대로 고대 그리스인들은 맨눈에는 보이지 않는 전염병 씨앗에 감염된 환자들로부터 전염병이 퍼진다고 얘기했지만 과학자와 의사들은 19세기까지는 세균이라는 개념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1861년부터 1860년 사이에 불란스의 루이 파스테르가 질병과 미생물의 관계를 설명하고 세균과 곰팡이를 죽이는 방법을 실증해 보임으로써 확실히 세균에 오염된 것과 오염되지 않는 것은 다르다. 병의 원인은 세균과 곰팡이다 하는 것을 알아낸 거죠. 그 다음에 1980년대니까 굉장히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의학자는 위궤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를 찾는 게 시간 낭비라고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강한 유산 속에서 살 수 있는 미생물이 있을 수 없다고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베리 마셜과 로빈 워런이라는 호주의 생명학자들이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을 찾아내서 노벨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상을 놓고도 그것이 과학이다 아니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오늘만큼 정확하게 관찰하고 정확하게 추론을 했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정신은 두뇌 신경의 전기화학적 작용 때문에 일어난다는 과학적 믿음 때문에 임사체험에서 나타난 유체이탈이나 사후세의 책임을 환각이라 치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관찰을 통해서 정말 유체이탈이 일어났다는 걸 보면은 우리가 믿어야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뇌와 정신에 대한 현재 이론은 일정한 조건에서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임사체험자들은 우리의 일상적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정말 진짜일지 환상일지 바로 이게 이제 문제인데, 근데 심리학에 재미있는 테스트가 있어요. 심리학에는 실제 겪은 일에 대한 기억과 공상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스는 실제 사건에 대한 기억과 공상이나 꿈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척도인 기억 특성 질문지, 그래서 이용해서 임사체험자들에게 3가지 경험에 대한 일을 기억해달라고 하고 그걸 평가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뭐냐면 우선 임사체험을 할 때 한번 기억을 생각해보고 또 같은 시기에 일어났던 또 다른 일에 대한 기억을 하고 그러면 같은 시기에 상상했던 기억을 해보라고 한 거죠. 그리고 뭘 평가하냐면 이 기억 특성 질문지는 실제 겪은 일이냐 아니면 상상한 일에 따라서 확실히 달라지는 어떤 기억의 측면도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기억의 명념과 자세한 거, 그 감각적인 측면, 그 일의 전후 사정에 대한 기억, 또 기억을 떠올릴 때 생각의 흐름, 그 일과 관련된 감정 흐름,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실제 기억이냐 상상했던 것이냐를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사 결과 임사체험에 대한 기억이 상상했던 일에 대한 기억보다는 실제 사건에 대한 기억과 비슷했습니다. 그 기억 특성 질문지를 조사해 봐야면, 그리고 실제 사건에 대한 기억이 상상했던 일에 대한 기억보다 더 현실적이었고 임사체험에 대한 기억이 실제 사건에 대한 기억보다 더 현실적이었습니다. 무엇이 현실적인가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요소가 있었죠.
그러니까 임사체험에 대한 기억이 실제 사건에 대한 기억보다 더 자세하고 더 명료하고 전후 사정을 더 잘 기억하고 더 강렬한 감정을 느낀다는 점에서 더 현실적인 그런 뜻입니다. 반면에 죽을 고비를 넘겼으나 임사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죽을 뻔한 일에 대한 기억을 테스트해 보니까 다른 실제 사건에 대한 기억보다 더 생생하게 떠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사체험은 확실히 그냥 죽을 뻔했다가 경험했다가 기억한 사람들과 다른 거죠. 그 다음에 벨기에와 이탈리아의 다른 연구팀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임사체험을 떠올릴 때 뇌파를 측정해 보면 상상했던 일을 떠올릴 때보다는 실제 사건을 떠올릴 때와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뇌의 작용이나 약물, 인위적으로 일으킨 유체 이탈과 임사체험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두뇌를 자극해서 인위적으로 유체 이탈과 비슷한 체험을 유도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제가 올라프 블랑케라는 스위스 로잔 대학 교수의 임사체험을 소개한 적이 있지만은 사실 그런 선구적인 연구를 한 사람은 카나다의 펜필드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펜필드 박사가 의식 있는 환자들의 측두엽 중 여러 지점을 이렇게 전고기로 자극해가지고 유체 이탈 및 임사체험과 비슷한 현상을 만들어냈다고 널리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1132명 중 단 2명만 유체 이탈과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33살 먹은 남자인데 오른쪽 축두엽을 건드리자 그 남자는 내 혀에서 달콤한 냄새가 나요 라고 말하면서 혼란스러워하면서 맛보고 삼키는 동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달콤한 냄새가 나는 것을 현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펜필드가 전류를 차단하자, 오 하나님, 내 몸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임사체험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겁에 질린 것 같았습니다. 이것도 임사체험과 다르죠. 임사체험 사람들은 겁에 질리지 않고 명량하게 보고 그걸 오히려 즐기는 듯한 환경이 있었는데, 이 인위적으로 익힌 임사체험에서는 도와달라는 몸짓입니다. 그리고 펜필드가 측두엽을 더 깊이 하고 가자 그 남자는 빙글빙글 돌고 있고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스스로가 자기가 어떤 환각에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사례에서 한 여성의 축두엽을 전기 탐침을 건드리자 내가 여기에 있지 않는 것 같은 기묘한 느낌이에요. 일종의 임사체험이죠. 그 계속 전기 자극을 가하자 그 여성은 내가 반만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또 다른 곳을 건드리자 내가 떠다니고 있는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성은 말하기를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비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에 제네바 대학교, 그다음에 그 로잔 대학교 양쪽 다 교수인데 올라프 블랑케 교수와 미국 애리조나 대학 리처드 부친 교수가 각각 2002년과 2004년에 펜필드와 비슷하게 환자를 대상으로 인위적인 유체 이탈 실험을 했는데, 이 사람들의 실험에서도 환자는 몸의 일부만 보고 또 환각을 보게 됐습니다. 이건 제가 제 3부 5강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일으킨 유체 이탈은 임사체험자들이 말하는 생생하고 현실적이라고 하는 느낌과는 달랐습니다. 예를 들면 다리가 자기 향해 날아온다든지 다리가 짧아 보인다든지 이런 건 다 현실이 아니죠. 임사체험에서 유체 이탈을 경험한 사람들 그걸 생생하게 현실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일으킨 유체 이탈과는 다릅니다. 또 다른 한편 발작을 일으킨 환자들도 유체 이탈 경험을 말하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경험은 아주 불쾌했다고 그래요. 이런 걸 놓고 볼 때 임사체험자들이 경험한 유체 이탈은 두뇌 작용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레이스 박사는 3부 제9강과 제10강에 살펴본 렘 수면 침입, 또 산소 부족, 케타민 등의 화학물질 작용에서도 역시 검토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것들로서는 임사체험을 설명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예를 들면 케빈 닐슨은 임사체험자들에게서 렘 수면 침입 증상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라고 생각하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꿈을 꿀 때 렘 수면이라고 해가지고 눈이 빨리 움직이는 꿈이 있어요. 그래서 그 꿈이 지나고 나면 비렘 수면이라서 깊이 잠드는 경우인데, 이 렘 수면일 때는 우리 여러 가지 환상과 같은 꿈을 많이 꾸거든요. 뭐 날아다니기도 하고 이상한 꿈을 꾸는데, 근데 그 렘 수면이 깨어 있을 때 두뇌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걸 렘 수면 침입이거든요. 근데 케빈 닐슨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사체험이라는 렘 수면 침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임사체험자들한테는 렘 수면 침입이 높은 비율로 나타나야 되죠. 근데 실제 해봤더니 보통 사람이나 임사체험을 경험한 사람이나 아니나 렘 수면 침입이 나타나는 비율은 똑같았어요. 그래서 산소 부족,
우리가 어떤 식으로 죽든 간에 결국 심장박동이 멈추고 뇌 산소 공급이 끊기는 게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산소 결핍을 겪은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공포나 불안, 공격성을 느꼈습니다. 근데 임사체험자는 대부분 행복감과 평안을 느꼈거든요. 역시 느낌이 다르죠. 그 다음에 케타민 등의 화학물질은 임사체험 비슷한 경험을 일으키는데, 그런데 케타민의 효과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임사체험자들한테는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케타민 임사체험을 일으켰다는 가설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신경과학자 칼 젠슨은 뭐라 그러냐면, 케타민 임사체험을 만들어낸 이야기 아니라 임사체험에 이르는 그저 또 다른 문인 것 같다고 결론했으니까 본인이 그걸 취소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임사체험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대안론 중에서 그럴듯한 걸 골라서 브루스 그레이신이 또 나름대로 조사해 봤더니 뇌를 바탕으로 한 연구는 임사체험을 잘 설명하지 못합니다. 임사체험자의 경험한 유체들은 확실히 두뇌의 작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뇌가 정신을 만드는 개념은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상당히 적절합니다. 뇌와 우리 행동이나 생각 및 느낌과의 관계를 말해주는 연구는 넘쳐납니다. 근데 정신이 뇌와 별개라는 개념은 우리 일상적인 경험과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신경과학자들도 뇌의 상태가 그대로 마음이라는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말기자각이나 역성자각이라고 하는데,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서 가족도 알아보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정신이 명료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예로서 잭 컴필드라는 사람이 쓴 마음이 아플 땐 불교 심리학이라는 책 63페이지에 나오는 얘기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의사 레이첼 레멘이 잭 컴필드에게 말하는 건데, 이 레이첼 레멘은 누구를 아냐면 팀이라는 또 의사를 또 알아요. 그러니까 팀의 아버지는 10년 동안 알츠하이머 병을 앓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헌신적인 노래에 불구하고 아버지는 점차 쇠약해져서 식물인간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의식도 없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꼬꾸라지더니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팀과 형이 놀라서 911에 전화를 하려고 할 때 갑자기 아버지가 또렷한 명료한 목소리로 911에 전화하지 말아라. 내 엄마에게 아빠가 사랑한다고 전화하라. 딱 그 말 하고는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10년 동안 식물인간처럼 지내던 사람이 알츠하이머 병으로 자기 아들 둘이 911에 전화를 하려는 걸 알고서 이런 말 할까요? 근데 갑작스럽게 돌아갔기 때문에 부검을 해야 했습니다. 부검을 해봤더니 아버지 뇌는 질병으로 거의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파괴된 뇌에서 어떻게 이렇게 명료한 말을 할 수 있는지요. 그래서 이 팀 자신이 자기한테 물었습니다. 팀도 내과 의사거든요. 그래서 누가 말을 하는가? 우리 아버지 뇌는 거의 파괴되는데 우리는 진정 누구인가? 나는 이 질문들의 의학적 지식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팀이. 삶의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삶은 단지 목격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아, 이러이러 일어나구나 하고 목격할 수 있을 뿐이지 그걸 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과 의사이자 과학자로서 팀은 뇌와 신체를 넘어선 의식의 신비에 마주한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죽기 전 몇 시간 전에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말기자각은 지극히 드문 현상이긴 하지만 신경과학자들에게는 수수께끼 같은 현상입니다. 게다가 환각제에 취한 사람들에 대한 최근의 뇌 영상 연구는 이 약물 탓에 복잡하고 신비한 경험을 할 때 뇌 활동이 줄어드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는 신경과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환각제를 먹으면 뭐 이상한 걸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뇌가 여러 가지 활동을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환각을 유발한다는 생각인데 해보니까 오히려 환각제를 먹으면 뇌 활동이 줄어들어요. 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종교단체에서는 뇌의 활동의 감소가 신비 체험을 불러온다는 것을 알고서 목을 졸라가서 숨을 못 쉬게 하거나 또는 억지로 숨을 참거나 또 굶주려서 여러 가지 감각을 없애면서 신비한 체험을 촉발하려고 시도하는 그런 종교단체가 많거든요. 그런 종교단체에서 말하는 영적인 전통과도 지금 환각제 먹었을 때 뇌 활동이 오히려 감소된다는 것은 맥이 비슷한 거죠. 이러한 연구에 따르면
심오한 경험은, 그 이상한 신비한 경험은 뇌 활동 감소 및 또 서로 다른 뇌 영역 간에 연결성 감소와 관계가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임사체험은 뇌 활동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아예 사실상 활동을 멈췄을 때와 관련된 아주 복잡한 체험들의 끝판왕일지도 모르겠어요. 이 모든 증거는 뇌가 우리 생각과 감정을 걸러내는 필터이고, 뇌의 필터 활동이 줄면 우리 생각과 감정 범위가 확대된다는 개념과 일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공중에는 전파가 많이 있는데 우리 라디오나 텔레비전은 그 중에서 주파수에 맞는 것만 골라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의식은 어딘가에 널리 퍼져 있는데 우리 두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는 사람에 맞는 그러한 의식만 받아들여서 활동시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븐 알렉산더라는 하버드대학교 정신과 의사가 체험해서 나는 천국을 보았다는 데 쓴 내용과도 비슷한 얘기죠. 실제로 이 브루스 그레이스는 이 이븐 알렉산더를 만나서 여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놓고서 내과 의사 레리 도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뇌 때문이 아니라 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한다. 역설적이죠. 임사체험을 했던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죽은 후에도 그들의 일부가 계속 살아남아 있을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사후 세계가 고통 없고 평화롭고 행복한 세계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사후 세계는 시간을 벗어나 있다고 믿습니다. 죽음 후에도 계속 배우면서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믿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살면서 한 일들의 결과에 직면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들은 사후 세계에서 우리가 현실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사후 세계의 삶이 달라지고 인과응보가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을 만났다고도 합니다. 죽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섣불리 환각이라고 결론낼 수도 없고 사후 세계가 있다는 증거로 삼을 수도 없는데, 죽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희망과 기대로 우리의 그 심리적 소망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거나 그런 환상을 본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죽은지 몰랐던 사람을 만났다 하는 경우는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이 브루스 그레이스는 남아프리카의 잭 바비라는 사람의 임사체험을 예를 듭니다. 이 잭 바비는 임사체험에서 죽은 간호인 애니타를 만났는데 사실 바비는 애니타가 죽은지 몰랐었습니다. 애니타는 바비에게 당신은 돌아가야 해요. 내 부모에게. 그러면서 이러이러한 말을 전해줘요라고 말한 후에 어떤 푸르를 타리라고 넘어갔습니다. 바비는 그 애니타가 죽은 줄 몰랐는데 의식을 회복한 후 다른 간호사하고 이 얘기를 해보니까 애니타가 죽은 줄 알았고 애니타가 사후세계 산 말이 모두 사실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임사체험자들이 말하는 것 중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신성한 존재를 만나고 그 존재를 여러 가지 표현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신이나 부처나 빛 등 이것들을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임사체험자들의 삶에 대한 태도가 크게 바뀐다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임사체험자들은 마음속에서 타인에 대한 연민과 관심, 사람들과 연대감과 봉사하려는 열망이 더 커진 것 같고 그래서 더 이타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체험자들은 자신을 자유롭고 목적이 있는 존재, 우주에서 꼭 필요한 일부를 여기고 특히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개인적인 이익을 얻는 게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너그러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죽을 뻔했지만 임사체험 없이 살아난 사람들과 임사체험자의 태도는 크게 달랐습니다.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공포감과 불안감을 느끼지 이런 평화나 사랑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임사체험자들의 체험은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단순히 환상일 뿐이라는 정통과학자들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는 것까지는 확인됩니다. 그러나 유체이탈의 사실이고 그들이 본 것 중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현대과학으로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대과학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움벨트에서 일어난 일을 기술하는 데 적합한 언어와 개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바깥에 일어나는 것은 적절한 언어와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유체이탈은 의식이 두뇌를 떠나서도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지만 그것만으로서 사후세계의 존재나 신성의 존재에 대해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후세계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윤회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우리 과학적인 믿음이 뭔지를 토대가 뭔지 살펴보는데 윤회에 대해서는 제 6부에서 자세히 살펴볼 거고 이 5부에서는 우리의 그 믿음의 토대가 무엇인지를 계속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